주택관리사 민법 몇 년씩 걸릴 필요 없습니다. 집중해서 단기 합격, 합격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세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장진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뉴엠 주택관리사가 합격을 함께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번 문제입니다. 사례 문제인데 민법에서 이러한 사례 문제가 또 몇 문제씩 출제되고 있죠.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후에 등기 전에 정이 병에 이미 되어서 갑이 이미 우리 을에게 팔았던 것을 정이 병에 이미 대리인으로서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요 정이 병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X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병 명의로 등기했다면 본인 병의 이름으로 이건 무효죠. 무효니까 그래서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자 수권행위 하자 병이 정에게 대리권을 줄 때 하자 유무는 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 수권행위라는 것은 대리권 수여 행위입니다. 대리권 수여 행위는 병이 정에게 대리권을 줄 때 대리권을 어떻게 주었는지라는 것은 병을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맞죠. 2번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행위 하자가 있는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3번 대리행위 하자로 발생한 효과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과는 누구에게 지속됩니다. 병에게 지속됩니다. 정이 대리인이니까요. 4번 을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의 이유로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을 무효임을 을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든 반사회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답은 5번입니다. 정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걸 병이 몰랐더라도 본인이 몰랐더라도 무효고 병임 행위의 등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갑의 배임 행위에 정이 적극 가담하면 무효이죠. 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더라도 본인이 누구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이건 무효고 이 무효를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죠. 사례 문제지만 갑이 을한테 팔았고 병의 대리인 정이 갑의 병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매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22번 조건기한입니다. 1번 옳지 않은 거죠. 법률 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2번 조건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부 법률행위로 조건부 인정됩니까? 외부로 표시 안 되는 조건으로서 인정될 수가 없죠.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런 특약도 유효고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하면 X죠. 3번 조건 기한은 소급표를 줄 수 없지만 절대 조건은 소급표를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소급표를 주더라도 특약도 유효입니다. 그죠?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했다면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일단 기한은 도래한 걸로 보죠. 5번 상계에는 조건기한을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상계에는 조건기한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3번, 24번이 소멸시효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23번. 1번 지역권, 불계속이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물권 중에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죠. 용익물권 외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공유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3번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완공되기 전에는 청구권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4번 이 판례를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이 있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있는 거로 간주하느냐. 판례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린 정답과 해설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시효 완성 후 시효 중단 사유에는 채무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를 다시 한번 잘 읽으시고 5번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뭐해야 진행합니다. 성취해야 진행한다. 기산점이죠. 자, 24번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같이 묻고 있습니다. 24번에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죠. 2번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 보전, 가압류가 되어 있는 동안은 계속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됩니다. 3번이죠. 물상 보증인에 대한 물상 소유인 부동산의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가 틀렸죠. 주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건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민법 176조입니다. 민법 176조 해설에 달아드린 6조에 보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는 자, 주 채무자에게 하지 않으면 그에게 주 채무자에게 뭐 하지 않으면 통지한 후가 아니면 중단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민법 176조를 보시고 해설서에 올려드린 이 176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 3번이 틀린 걸 아십니다. 4번은요.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수임하고자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 돼 있다? 중단돼 있죠. 5번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는 완성하지 않습니다. 이건 4번, 5번은 소멸시효의 중단이죠. 여기까지 24번까지가 민법 총칙입니다. 24문제. 그리고 25번부터 32번까지가 물권법이죠. 자, 25번 바로 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 매번 나오는 예상 문제 중에 하나죠. 점유 시효 취득 시효.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일반 재산이었지만 취득 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돼 버리면 행정재산이 돼 버리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정재산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일반 재산만 취득시효가 됩니다. 2번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됩니까? 안 됩니까? 번복되지 않습니다. 3번
취득시효 기간 중에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했다면, 한 사람으로 계속 등기되어 있었다면 점유 개시 후 임의 시점, 어느 시점을 임의로 시효기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일인이었다면,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면요. 4번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해버리면, 알고 처분했으면 그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알고 처분했기 때문에. 자,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어떤 토지에 저당을 설정해 버렸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해 가기 전에 저당이 설정돼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는 그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이 부담이 없는이 아니고, 그러면 등기해 가기 전에 저당이 잡혀버렸으니까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하죠. 감유 이야기도 했죠. 어떤 부동산에 시효가 완성된 후에 감유가 들어와 버렸죠. 등기하기 전에. 그러면 감유된 채로 소유권을 취득해 가야 됩니다. 저당도 마찬가지, 이 저당 잡힌 채로 소유권이 이전돼 가죠. 이건 저당에 부담이 없는, 그 말이 틀렸습니다. 부담이 있는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6번. 지상권인데 문장도 길고 아주 까다롭게 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번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소멸 청구로서 지료 연체나 차임 연체로 소멸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나대지에, 여러분 나대지입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에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상의 지상권, 토지에 저당 잡을 때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했죠. 토지 이용을 제한하려고. 그렇다면 설정하고 채무자는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때 지상권은 저당권자가 지상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제3자에게 무슨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지상권을 설정한 저당권자가 자기가 사용하려고 설정한 게 아니고 저당 잡으면서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3번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지상권은 유보 남긴 채 지상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지상물을 소유권은 유보 남긴 채 지상물은 두고 지상권만 처분할 수도, 양도할 수 있죠.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입니다. 담보가등기가 맞춰진 나대지. 여러분 나대지에 담보가등기나 저당, 담보가등기가 저당이니까요. 나대지에 저당이 설정되고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다면, 가등기 본등기가 격려되어 대지 건물 소유자 달라졌다면, 자, 나대지면 나대지에 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신축되어 소유자 달라져도 이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나 건물에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뭐가 있었어야 됩니다. 건물이. 그럼 나대지였기 때문에 이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죠. 5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도했기 때문에 이거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조금 물권법 문제 중에 까다롭게 나온 문제이지만 뭐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4번 같은
나대지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27번 물권 전체를 묻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1번 물권 법정주의에서 민법 185조의 법률은 국회가 만든 민법 1조와 달리 국회가 만든 법률을 말하니까 그래서 이 법률에는 무슨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2번 온천 권리는 온천에 관한 권리는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권을 볼 수 없다. 3번 이건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물건할 때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어떤 양식장 내는 뱀장어 전부 이 뱀장어 전부를 한 개의 양도담보로 해서 양도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을 빌리면서 이 돈을 못 갚으면 양식장 주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 돈 안 갚으면 이 양식장 안에 있는 뱀장어 전체를 양도담보로 양도해주겠다, 넘겨주겠다라는 양도담보권. 이런 뱀장어 전부가 집합물이죠. 여기도 양도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다. 4번 사용 수익 권능이 영구적 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소유자가 사용 수익 권능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이런 약정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옳은 지문이죠. 28번 등기 청구권 중에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기준은 여기에 있죠. 채권적 청구권을 골라라. 1번 매매 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이거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그러나 니은 보세요. 위조 서류로 맞춰진 이전 등기의 소유자 말소 등기 청구권. 자, 항상 이렇게 구분했죠. 제가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 지금 이 니은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디귿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마찬가지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리얼 민법 621조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차권 등기해달라. 이것도 임차권이 채권이죠. 여러분 임차권이 채권이고 임차권 등기해달라.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 이 중에 물권적 청구권은 요 말소 등기. 여러분 어떤 경우든 말소 등기 청구권이 나오면 이건 무슨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 나머지는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인 것을 골라라 해서 니은을 뺀 기업, 디귿, 리얼이 정답이죠. 5번. 그러나 기업, 디귿, 리얼이 채권적 청구권, 니은에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 요것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29번 저당인데요. 항상 저당이 또 까다롭죠. 옳지 않은 건 저당 설정 후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 이건 법 조문, 법에 있는 규정 그대로입니다. 2번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고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대해서 저당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있다가 틀렸습니다. 보십시오.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압류만 해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거를 압류했다는 걸 통지한 민법 359조 단서에 보면 이 해설 맨 끝에 보면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에게 압류한 사실을 뭐 하지 않으면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겁니다. 민법 조문 판례 아닙니다. 조문 가지고 그대로 물었던 게 29번의 2번입니다. 민법 조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문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4번 저당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의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했다면 이 건물은 일괄 경매를 못하죠. 그러나 저당 설정자에게 그 건물 소유권이 이전돼 왔다. 땅 주인에게 이전돼 오면 저당권자는 이제 무선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고 5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건저당 피담보 채무 확정은 언제 확정되느냐? 매수인, 경락인, 경매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다. 그죠? 자, 저당 문제가 까다롭지만 이런 문제들 중에 29번의 2번은 민법 359조를 묻고 있으니까 조문을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30번 전세권인데 옳은 거 골라라 그랬지만 자, 기억 이거 틀린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전세권은 건물에 하나여 그러면 X입니다. 전세권은 토지 건물이 다 대상이 되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토지 건물이 다 대상이 되니까 기억만 X고 미음 기존 채권도 전세금이나 기존의 채권이 전세금 임차권에서는 보증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경매권 우선 변제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있다 없다 있다. 가지고 있다. 니은 디귿이 옳은 정답이죠. 4번이지만 기억 틀린 거는 기억 지문이 틀린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31번 오랜만에 질권이 여러분 제가 정규 수업 중에 질권은 출제 빈도가 아주 낮다 그랬지만 이번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자가 이 타인 채무 담보에서 질권 설정한 자가 물상보증인인데 채무자에게 사전 구상권을 갖지는 못하죠. 마찬가지 민법 341조입니다. 여러분 민법 341조를 보면 물상보증인은 타인 채무 담보를 위해서 질권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자기 실물 소유권을 잃었을 때 보증 채무에 의해서 구상권이 있고 사전 31번의 1번 사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1번이 답이고요. 2번 선의 취득에 관한 민법 249조도 동산질권의 준용 동산질권도 선의 취득으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양도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4번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 질권은 당연히 성립합니다. 성립하고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아도요. 5번 채권 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질권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답니다.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질권이 오랜만에 나왔지만 1번 민법 조문 341조를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32번 유치권은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자, 1번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2번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도
유치권의 목적 성립할 수 있고 피담보 채권 양도와 목적물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도 따라서 이전합니다. 4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는 있다. 단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없다. 답은 마찬가지 5번입니다. 유치 부동산에 법원이 간이 변제 충당을 허가했죠. 그러면 이건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그 부동산에 등기하여야, 등기하여야가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할 때는 이건 법률의 규정,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민법 몇 조요?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다. 그래서 5번이 등기하여야가 아니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 32번까지가 물권법. 이제 남은 33번부터 마지막 40번까지가 채권법이죠. 33번은 제일 쉽게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전형계약 15개의 전형계약 있죠. 해설에 쭉 적어드린 정여부터 화해까지 15개의 전형계약이 아닌 것. 1번 부당이득. 여러분, 부당이득, 불법행위 같은 것은 계약이 아니죠. 위임, 도급, 정여, 매매, 임대차. 이건 15개의 계약이고. 15개의 계약 중에 보십시오. 민법의 15개의 전형계약 중에 시험 범위에는 우리 주택관리사 민법에는 매매, 임대차, 위임, 도급 위임만 출제되지만 15개의 계약에 부당이득이라는 건 없습니다. 34번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죠. 성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성납의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2번 격지자 간에 여러분 격지자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납 통지는 도달입니까? 발신입니까? 발신. 우리 민법 총칙에 효력 발생,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도달주의, 발신주의 배우듯이 이건 발신주의입니다. 민법 이번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성납의 통지가 뭐한 때? 발송한 때. 무슨 주의요?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알고 있는 규정이고 답은 쉬웠죠. 34번에 2번 그죠? 그런데 3번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효력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청약자의 의사표시에서 성납의 통지가 필요 없다면 계약의 성납은 의사표시로 있는 이 부분 그 사실이 인정되는 때 성립한다. 5번 당사자 간에 동일 내용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뭐한 때? 이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35번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 보십시오.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1,000제곱미터를 10억원에 매도했는데 200제곱미터가 병소유다. 일부가 매매한 토지 일부가 타인 소유다.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소유. 요거 민법 여러분 나중에 573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 일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라 그랬지만 자 기억 을은 X 토지 중에 200제곱미터의 비율로 그 일부 병소유인 요 부분에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니은 을은 잔존한 800제곱미터 부분만이면 800제곱미터만이면
X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해제. 디귿, 을은 대금 감액 청구와 함께 뭐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죠. 자, 옵니다. 리을인데 을은 단순히 200제곱미터 부분이 병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행사합니다. 판례가 조금 묘하게 X인데요.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요. 여러분, 판례를 보시면 나중에 해설서에 권리행사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이라나 하면 단순히 목적물이 부족되는 사실을 안날이 아니고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날, 그 사실을 안날이다. 여기처럼 단순히 그냥 리얼에 여러분 요 속하게 된 사실을 안날이 아니고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날, 그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 행사를 하니까 이게 까다로운 리얼이 우리가 자주 다루지 않은 판례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오라는 건 다 아시죠? 요런 그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 요 4번이 답이지만, 그러나 리얼 판례 있죠, 여러분? 요 리얼에 있는 요 판례를 다시 한 번 더 읽고 봐주시면 됩니다. 36번은 도급인데 옳지 않은 거죠. 도급.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이용해서 일을 완성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 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 취급을 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보수받을 때까지는. 3번 도급인이 파산으로, 자, 이것도 법 조문입니다.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도급인은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죠. 계약 해지는 할 수 있지만 3번이 틀린 답이고요. 4번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5번 완성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완성된 주택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주택이 이미 완성된 후에는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주택이 완성된 후입니다. 37번은 불법행위에서, 여러분, 불법행위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 모두 골라라. 자, 기억. 갑의 보호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했다면, 손해 입혔다면, 이 보호감독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고요. 5조. 니은. 피자집 사장, 갑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주면 이 피자집 사장은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디귿에 갑이 소유한 공작물 하자,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은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죠. 그러면 이 임차인에 대한 갑의 책임, 점유자는 민법 마찬가지, 민법에 우리 758조에서 공작물 점유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지만 이 소유자, 갑,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니까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도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건 증명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는 기업과 니은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만은 디귿 다시 보십시오. 디귿의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은 소유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38번. 이건 사례인데 갑은 그 소유주택을 X주택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기 전에 X주택에 소실됐으니까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이라는 거는 매매한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없어졌죠. 위험부담.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X주택이 만약에 불가항력 천재지변으로 소실됐다면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2번. X주택이 갑의 과실로 매도인 갑이 과실로 소실, 불이 났다면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으로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또는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죠. 3번. X주택이 을의 과실, 매수인 을의 과실로 소실되면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을이 화재를 냈다면. 4번. 을 채권자 을에 있죠. 채권자 주의에 따라 채권자 을이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갑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 소실돼도 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화재로 소실되면 갑은 을에게 당연히 수령지체 중이었기 때문에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없다가 틀렸죠. 5번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되면 을은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위험부담에서는 누가 불질렀냐, 갑이 질렀냐, 을이 질렀냐, 뭐 같이 지른 것도 있지만 불가항력으로 화재가 났느냐 이걸 따져야 되죠. 채무자주의, 채권자주의 따집니다. 4번이 수령지체 중에 4번 지문이 채권자 을의 수령지체 중 화재로 소실되더라도 채권자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갑은 채권자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39번이 변제인데 여러분 39번 변제. 우리 채무 변제. 법률상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는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이거 우리 동시이행에서 배웠죠. 여러분 2번 지문. 지명채권 증서 반환과 변제가 동시행 관계가 아니고 채권 증서 반환과 변제가 동시행이 아니고 변제하고 영수증 교부, 변제 돈 갚아주면 영수증을 끊어줘야죠. 그게 동시행 관계입니다. 우리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배웠죠. 2번이 틀린 답이고 3번 채권의 준점유자,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도. 4번 채무자가 채무 변제로 인도한 타인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해버렸다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5번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했다면 그건 알면서 변제했다면 변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죠. 변제를 간단하게 물었습니다만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물었던 겁니다. 변제와 함께 동시행의 항변권. 자, 40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입니다. 1번, 옳은 걸 물었죠. 자, 옳은 거. 1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못한다가 아니고 청구할 수 있다. 2번. 채무 불이행에 관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채무자 법원은 채무자 주장이 아니고 이건 주장이 없어도 직권입니다. 직권으로 그 과실을 따져서 심리 판단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채무자 주장이 없더라도. 3번 채권자가 그 채권 목적인 물건 가액 일부가 아닙니다. 일부. 자, 3번에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다면 채무자는 그 물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받아야 전부입니다. 전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3번에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채무자가 물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지연손해. 자, 지연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 청구와 함께 본래 겁부 이행도 또는 본래 겁부 이행과 손해배상 예정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은 지문이고 5번 그 유명한 금전채무불이행은 여러분 금전채무불이행에서는 채권자는 손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금전채무불이행은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작년 우리 2021년 24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앞전 시험에 몇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왔지만 만점을 아시죠?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60점 이상 60점대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70점 이상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 95%가 60점대를 받아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고 40문제 중에 몇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건 패스하거나 넘어가시면 되고 기본적인 문제를 득점하셔서 60점 이상 받으시면 되고 2022년 25회 시험을 우리 대비하는 문제풀이에 가면 최근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 드릴 겁니다. 이번 24회 문제부터 그 전 한 10여 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드릴 텐데 이 문제를 보면서 24회를 보면서 이런 유형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아시고 학습 방향, 공부 방향을 미리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번 24회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